자, 유럽은 왜 빵빵할까? 우리 세진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엥? 뭐라고요? 세진이가 1등 맞지 않아? 아까 가위바 색이 그거예요? 그럼 네. 아니야? 그거예요? 넌 뭔 줄 알았어? 저 이거요. 로꼬스에게 반하면 저 흑설공주인 줄 알았는데요. 아, 정말? 그래, 큰일이네. 자, 2등이 아까 누구였지? 예, 잠깐만요. 아, 하경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세진이가 작년 걸 갖고 있나 보다. 자, 하경이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디지? 여기서 83쪽에 98참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 고팔 공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되게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 아직까지도 피해자 보상이나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했잖아. 너희는 이 유니언 카바이드가 이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해? 어, 그러면은 서현이. 음,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피해받은 사람들이 시키라는 대로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음, 호연이. 아? 못하나? 미안해, 내가 책이 없어가지고. 세연이. 나도 아무래도 그 음, 사람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 음. 너희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뭔가 이야기가 있어? 어, 세연이. 나는 여기 138쪽에 석유는 모두에게 황금일가가 제일 인상 음, 깊었는데, 왜냐면 석유는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뭔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석유 때문에 독립을 하지 못한다던가 뭐 석유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신기하고 처음 보는 그런 거여서 제일 인상 깊었어. 음. 서연이. 나는 한반도는 호랑이일까 토끼일까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거기 지도가 여러 편 실려 있어서 계속 비교해봤는데, 이 사람이 토끼를 나약자가 보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화내는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공감되고, 솔직히 호랑이의 모습이 안 보이고 토끼의 모습이 더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고 생각해. 음. 여기 125쪽에 예루살렘은 누구의 수도일까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여기서 말하길 예루살렘은 예로부터 뭔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되게 분쟁 지역이었고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지역이잖아. 너희는 이 예루살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만약에 누구의 땅으로 갈지까지 결정을 할 수 있다면은 누구의 소유로 가고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할 거라고 생각해? 서연이. 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차피 무소유 땅으로 합의되긴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을 해서 일단 차지했고 아무리 전쟁이라고 했지만 땅을 차지했다는 거는 맞는 말이니까 만약 꼭 소유를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다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음, 세연이. 어, 나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것 같아. 먼저 2차 세계대전 이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로 합의를 했고, 또, 이게, 어, 음, 그, 이렇게 합의한 이유가 주권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어서, 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것 같아가지고, 나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것 같아. 음,
나는 어, 책 뭔가 읽고 예전부터 뭔가 이런 예루살렘이란 수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뭔가 되게 어떻게 결정해도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갈등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그 팔레스타인이 이미 아랍인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뭔가 사원도 많으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뭔가, 나도 그냥 평화의 도시로, 여러 도시의 차지로 그냥 누구의 소유도 아니게 남겨놓고 싶지만, 결정하자면 나는 이스라엘의 수도로 뭔가 결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선생님은요? 어, 네, 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쟁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걸 누구 거라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결국 어느 한편을 들어줘야 되는 그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들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공동 관리 지역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설정들이어야 그나마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 어디지? 157쪽에 우리 민족이 나약한 토끼와 같다고라는 데가 나오잖아. 음, 여기서 일본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뭔가 정신적으로나 더 노골적으로 우리 국토와 우리 민족의 정신을 훼손하였다고 했는데, 너희는 만약 결정한다면은 우리의 국토를 토끼라고 보여 아니면 호랑이라고 부르고 싶어? 세연이. 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강해 보이고 싶으니까 호랑이라고 할 것 같긴 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토끼랑 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한테도, 일본한테도 식민지를 당했었고, 우리 민족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약한 토끼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서 나는 토끼와 비슷하다고 생각. 음, 서연이. 나는 조금 전에 말하긴 했지만, 아무리 봐도 호랑이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호랑이가 얼굴이 튀어나온 곳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가 팔 같고 다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토끼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도 뭔가 그런 일본의 간섭이 없었다면은 토끼라고 했을 것 같은데 뭔가 일본이 더 노골적으로 우리나라의 용맹함을 뺏으려고 그랬던 일이니까 뭔가 더 호랑이 같다고 얘기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난 토끼에 더 비슷했다고 생각해.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잖아. 너희는 이런 계속 생각이나 아니면 일제강점기 문제에 그 뭔가 정부나 아니면은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개인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해서 해야 한다고 해? 서현이. 내가 질문이 계속 끊겨서 제대로 못 들었어. 한 번만 더 얘기해줘. 자, 하경이 질문은 결국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현이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서현이의 생각. 하경이 맞아? 네. 음, 지금 일본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탐나는 거고, 독도 지리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탐내는 것 같은데, 아예 그거에 대한 걸 한국 거라고 세상에 퍼뜨리는 거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일본에 가서 전체적으로 독도에 대한 출입을 아예 막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음, 세연이. 나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일본이 독도에 그 자원이나 그런 게 많으니까 그 독도를 탐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독도가 우리 거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는 일단 세계한테 알려줘야지. 난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 거라고 얘기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지금도 그러고는 있지만, 뭐 역사적 사실 같은 거나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 독도가 우리 거라는 걸 알려줘야 할 것. 음, 나도 뭔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은 노력을 해도 사실 잘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받으니까 뭔가 우리 나라 안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뭔가 얘기를 하고 거기서도 뭔가 지속적으로 뭔가 그런 대책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도 현재 일제강점기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나 아니면 자료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가 버렸네. 사라지고 사라지고 뭔가 그 시대를 살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건 사실이니까 하루빨리 우리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아니면 개인 차원에서도 물론 노력을 해야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그런 대책이나 그런 일본에게 그런 사과를 먼저 받고 시작하는 게 받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현재 표준시를 우리는 127.5도에 있지만, 일본의 135도의 시간에 쓰고 있잖아. 너희는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127.5도 이 시간을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아니면 지금처럼 일본의 표준시를 같이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 세연이. 나 문제 이해를 좀 못해가지고. 자, 그 하경이가 지금 제시한 문제는 그 표준시, 즉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현재 5시 26분이잖아.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뭐 밤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그 지역마다 시가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표준시의 기준이 되는 그 지점이 일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때 북한 같은 경우가 시간을 표준시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뭐 한 15분인가 뭐 이렇게 차이를 둬가지고 우리 그 자주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표준시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 북한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역에 맞게 표준시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쓰던 대로 계속 써야 할 것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경이가 지금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는 거야. 세영. 음, 나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시각이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이기도 하고,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자기 나라들만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도 일본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어,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시각을, 어, 표시해야지 더 나을 것 같아. 음. 서연이. 나는 자주적인 의미를 살리는 것도 옳지만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때까지 우리가 계산해오던 게 있고 다 써두었던 게 있는데 그걸 다 바꾸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안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나도 뭔가 서연이처럼 처음에는, 처음에 만약에 이렇게, 박정희가 바꾸지 않았고 계속 유지가 된다 했을 때 이 질문을 받았다면 난 아무튼 127.5도였나? 그 시간대로 했을 것
왜냐면은 자주적인 뭔가 그런 생각도 더 커질 수도 있고, 우리만의 시간을 쓴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미 이렇게 몇십 년이나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이걸 바꿨을 때, 물론 자국의 사람들도 혼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외국이나 아니면 무역하는데도 뭔가 되게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난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선생님은요? 네, 뭐 바꾸려고 하면 많은 그 비용이 들고 혼란이 일시적으로 들기 때문에 결국은 뭐 비용을 지불을 하고 우리 어떤 그런 자주성 이런 걸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인 건가에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과연 바꿔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현재의 시간을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기까지예요.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호연이 같은 경우 마지막 뭐 몇 개 문제는 호연이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치 호연아? 네. 기회를 안 줘갖고 화났지? 아니, 화나진 않아서 오히려 좋긴 했는데, 뭐 응?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다고? 그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 하경아, 지금이라도 빨리 기회를 줘. 선생님, 근데 세진이 왜 나갔어요? 세진이는 책을 흑설공주 이야기라는 책을 열심히 읽고 와가지고 오늘 흑설공주 하는 줄 알고 우리 호연이는 유럽은 왜 빵빵할까를 읽고 저 학교에다 책을 아직 다 못 읽었긴 아, 했는데요. 걔는 흑설공주라는 책을 열심히 읽고 왔대. 그거는 오, 흑설공주가 작, 재밌는 책인가 봐요. 작년 이맘때 책이었고, 그거는 이제 헷갈려. 백설공주 이야기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그런 책인데, 작년 교육과정이 올해 좀 바뀌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좀 이렇게 착오가 있었어. 전달 과정에 있어서 선생님이 업데이트 해드린 줄 알았는데, 업데이트 안 해드렸나 봐. 선생님이 나빠.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책을 잘못 읽었으면 나가도 되는 건가요? 네 마음이지 뭐. 네, 알겠습니다. 뭐 나가든 안 나가든 그거는 자기가 판단할 문제지. 다른 책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연이처럼 앉아서 듣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거고, 나는 그 시간에 다른 뭔가를 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뭐 그건 각자 자기가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우리 알겠습니다. 하경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하경이가 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우선 한번 쭉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 싸움 또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고, 호연이가 의사를 밝히지 못한 부분은 다시 그때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생님 일단 뭐 적어봤는데 한 일곱 가지, 여섯 일곱 가지 정도 적어봤는데, 뭐 그 빠진 거 있으면 이따 얘기하면 그것도 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먼저 생각나는 것부터 우리 얘기하면, 우리 서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요 한반도 지도 모양이라고 해서, 요 부분, 요 한반도 지도를 이런 식으로 이제 뭘 그린 거야? 호랑이. 호랑이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그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 토끼 모양으로 했을 때는 요걸 보면 이제 뭐가 생각난다? 토끼가 생각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기분 나빠할 건 누굴까? 1번. 응? 뭐 일본. 호랑이도 이런 식으로 호랑이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로 오히려 꼬리로. 우리는 보통 여기를 꼬리로 치는데 그쵸. 여기를 머리로 하고 여기를 꼬리로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의 모양들도 있는 것들이고 대부분 뭐 이거를 똑같은 건데 이걸 보고 토끼를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 거고 이걸 보고 제일 기분 나빠할 건 누구라고? 1번. 일본? 일본이 왜 기분 나빠해? 이렇게 보거나 선생님 화내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야. 얼굴이 그러게요. 이래서 그런 거야. 왜 일본이 기분 나빠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나빠할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한 거야? 네. 선생님 생각에 제일 기분 나빠할 건 토끼라고 생각합니다. 응? 토끼. 아니, 한반도가 토끼 모양 닮았으면 어떠냐? 토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될 건데, 아하. 우리가 뭐, 우리 가만히 있었는데, 왜 토끼 모양이라고 왜 짜증내느냐, 화내느냐, 라고 토끼가 제일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저자의 주장은 뭐야? 저자의 주장. 네, 저자의 주장님. 주장은.
자, 그 이야기가 몇 쪽에 나오지? 토끼 그 156쪽이에요. 156쪽. 우리 호연이 책이 없어서 호연이는 잘 듣고 다른 책 있는 사람들은 책을 찾아서 이 저자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자는 음. 그 뭔가 그 서연이처럼 실제 한반도의 모양은 용맹스러운 호랑이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159쪽에 나와. 그래서 이 저자의 입장은 용맹스러운 호랑이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나약한 토끼다. 이게 아니야? 저자의 입장이 뭐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보기 나름이라는 거 아니에요? 동물이 나약하든 용맹하든 그냥 그 음. 동물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저자의 입장은 자, 제일 마지막 문단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 2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찾은 사람이? 우리 역사에 자랑할 점은 자랑하고 흉은 솔직히 드러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의 그 한반도 지도 모양이 호랑이냐, 토끼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호랑이를 닮고 싶어 하는, 우리가 호랑이 같은 민족이라고 자랑질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또는 반대로 토끼인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하는 것들은 토끼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저자의 생각하기에 우리 민족이 호랑이라고 우긴들, 토끼라고 뭐 한들, 그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이 저자의 주장은 있는 그대로. 우리 역사는 나약한 토끼 역사도 아니지만 호랑이처럼 숲속의 왕인 역사도 아니었다. 우리 역사에 자랑할 점 자랑하고 흉은 솔직히 드러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보기 나름, 짜맞추기 나름 아니냐. 그러니 그거 가지고 너무 뭐 할 필요 없다? 신경 쓸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 저자의 어떤 입장이 아닌 건가.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 두 가지. 하나는 민족 우월주의. 우리 민족이 최고다. 우리 민족이 잘났다. 그래서 우리 민족 안에도 우리 한민족이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한민족이 세상을 제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왠지 막 그렇게 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불끈불끈 힘이 솟고 그래 맞아.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을 제패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애국심이라는 애족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호랑이 기상을 타고난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패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에휴 뭐 한국 사람들이 뭐 그렇지 뭐 한국 사람들 맨날 싸우긴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그렇지 뭐 아유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긴 하고 우리가 뭐 그렇지 뭐 라고 우리가 뭘 갖는 것들 패배주의 갖는 것들 뭐 이런 그 속성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 저자의 주장은 둘 다를 다 뭐 한다는 거야? 경계한다는 거야. 패배주의도 문제지만 우월주의도 문제 아니냐. 그냥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이 저자의 주장인 거고 이런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호연이는 어떤 입장이에요? 우리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걸, 예. 그렇지. 그래서 호연이 같은 경우에 자기가 피구팀의 주장으로서 관리자로서 우리 피구팀이 제일 가는 동아리가 돼야 된다. 아니 우리 학교가 짱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 학교가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뭔가를 열심히 해 나가야 된다. 그것들이 더 커지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고 이제 애국심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애국심이 뛰어난 게 좋긴 하나 그게 이제 뭐 하면 과하면 지나치면 그러니 내가 남의 동아리 너네 동아리를 내가 짓밟아도 된다. 응? 내가 너네 학교보다 우리 학교가 더 뭐하다? 뛰어나다. 너네 학교는 미치고 우리 학교는 우월하다. 우리나라는 잘났고 너네 나라는 못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네 나라를 뭐 해도 된다? 짓밟아도 된다라는 이른바 제국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제국주의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을 침략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이 있을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거에 대해서는 뭐야? 일본 나쁜 놈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침략해서 우리가 만약에 일본을 먹을 수 있다라면 우리가 중국을 먹을 수 있다라면 그건 땡큐지. 좋은 일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묻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표준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몇 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188 그러니까 186쪽에 나. 186쪽. 네. 자, 표준시는 어떻게 정해지나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뭐에 따라서 경도에 따라서 그 시간대를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대를 나눠야 될까? 안 그러면 혼란이 왔어? 그러니까 왜 어떤 논란이 오는데? 뭐가 문제인데? 경제적 교류 같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구나. 그 표준시가 결국은 세 개의 부분들을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시간대를 나눈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표준시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표준시가 정해진 이유가 있는 거지. 표준시를 정한 이유가. 뭐 어려운 문제 아닌데.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는 가장 간단한 그 지구가 사회 시간에 자전하기 배운 때문에 거. 얘기해봐. 낮과 밤이 갈려. 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도 어느 부분은 밤이 되고 어느 부분은 낮이 될 수 있어. 그렇지. 지구가 뭐하기 때문에 자전하고 있기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이다. 그러면 우리의 새벽, 뭐 아침 뭐 7시다. 근데 우리의 아침 7시가 미국의 아침 7시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아침 7시와 유럽의 아침 7시가 서로 뭐 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그 이유는 지금 하경이 얘기하고 있듯이 뭐 하기 때문에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표준시의 기준이 어디야? 기준 영국이요. 영국을 표준시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짜 변경선이라는 것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전에 왜 영국을 그 표준시의 기준으로 정한 거야? 가장 가운데 있으니까. 영국이 가장 가운데 있어? 근데 가운데랑 기준이 어, 좀 이상해. 그 영국 사이에 그 본초 자오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지. 본초 자오선을 본초 자오선 영국의 기준으로 그은 건데. 영국이 정했기 때문에 영국으로 정했기 때문에 본초 자오선 그리니치 천문대 때문에. 그리스 천문대를 기준으로 정한 거지. 그리스 네. 천문대가 있어서 본초 네. 거기가 기준이어서 그리스 천문대를 있는 게 아니라 거기를 사람들이 정한 거라는 얘기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걸 정할 때 영국의 힘이 제일 세서. 아하. 자기들 기준으로 정한 거야. 그걸 정할 때 영국이 제일 힘이 셌다는 거야. 만약에 그걸 정할 때 영국이 그렇게 힘센 나라가 아니었다라면 그 기준은 뭐 할 수 있는 거야?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아까 영국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 네모나다고 생각하면 중심이 있어 없어? 있어요. 중심이 있지. 호연아, 네가 알아서 해. 잠깐만. 글쓰기 내용이. 글쓰기 다음 주 글쓰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40 챕터까지 있잖아. 네. 이 챕터를 쓰는 방식은 사회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서 질문 하나, 뭐 히잡을 쓰면 정말 안 될까? 뭐 카슈미르 분쟁은 언제 끝날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나 하고 그 질문과 관련되어서 이 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글들을 쓰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소연이가 41장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호연이가 41장을 쓴다고 생각하고 이 글과 같은 방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가 뭘 정해서 사회 지리에 관한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러면 그 주제에 관해서 일단 네가 뭘 해야 돼? 자료 조사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그거를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방식으로 뭐 하면 된다고? 글을 써보면 된다고. 그럼 네. 호연이에게 필요한 게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이 글이 어떤 방식으로 써야 했나 보면 이 글에 그 40개가 나와 있는데 40개의 어떤 글 쓰는 형식에서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 그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호연이가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와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공부한 거를 아까 첫 번째 그 틀에 맞추어서 뭐해? 글로 쓰는 게 세 번째. 호연아 이해가? 네. 그래서 뭐 주제 뭐 대단히 심오하고 뭐 대단히 어려운 주제 하지 말고 그냥 요즘에 벌어진 일도 괜찮고 어쨌든 뭐 그 주제 하나 정해가지고 자료 검색 열심히 해서 찾아서 공부해보고 호연이가 알게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글을 써본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종의 설명하는 글이 되겠지. 그 설명하는 글들을 써보는 것들이 다음 과제입니다. 네. 됐니? 네. 근데 호연이 너 이렇게 학원 시간이 몇 시인데 그렇게 겹치면 어떻게 돼? 저 그 준비를 아직 못 해놔가지고. 너 편한 대로 해. 네 시간 네가 써야지. 네가 알아서 써야지. 안녕히 그래 계세요.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뭔 얘기도 말았지? 아, 옛날에는 가운데 네모났다고 생각할 때는 가운데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거 호연이 때문에 이기 시작했는데 호연이가 가버렸네. 근데 지구는 네모나지가 않고 지금 뭐 한 거야? 둥근 거지, 둥근 거. 둥근 데는 중심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아무 데나도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지. 아무 데나도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 왜요? 어? 왜요? 왜, 원래 요, 중간이면 무조건 제일 중간이가 중심 아니에요? 뭐가? 아,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를 말할 때. 여기가 중심일 아, 수도 있고, 뭐 여기가 중심일 수도 있고. 너는 이 안에, 그, 네. 내핵을 말하는 점, 거구나. 그거 말고, 겉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중국이란 말 자체가 이 중자가 무슨 중자야? 가운데죠. 가운데 가운데 중? 이 중국이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는 중국의 한 귀퉁이에 붙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중심이야. 우리가 중심이고 중국이 우리 머리 위에 붙어 있는 거, 혹으로 달려 있는 거야.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야. 우리가 중국의 한 귀퉁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큰 혹이 붙어 있는 게 중국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중심을 생각하면.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중심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 표준시를 정하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아까 얘기를 나눴지만 표준시와 일본과 우리나라의 표준시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달리 할 수 있다는 거야. 동경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몇 쪽이야? 188쪽. 원래는 뭐였다는 거야? 원래의 표준시는 원래 표준시는 120, 127.5도. 이거는 5도. 경도를 말해, 경도. 네. 경도하고도 있는 건 알지? 서연아. 네. 음. 경도위도 알지, 서연아? 네. 그래서 경도 127.5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데 일제 침략기에 그걸 뭘로 바꿨다는 거야? 일본 시각인 5도로 바꿨다는 135도로.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몇 분 차이가 나는 거야? 30분? 30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럼 왜 일본은 127.5도와 135도인데 왜 이거를 합쳤을까? 복잡해서요. 뭐가 복잡한데? 여기서 전화해서 끝쪽 일본한테 전화하는데 시간이 다르잖아요. 자,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침략한 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데, 예를 들면 일본인에서 그런 거지. 11시에 회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일본에서 11시에 회의하겠다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시가 뭐가 되는 거야? 10시 반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본이 때, 우리 11시에 하겠습니다. 너네 조선 시간으로는 10시 반에 하겠습니다. 이걸 꼭 붙여야 되잖아. 네. 그럼 이게 뭐 하다는 거야? 헷갈리고 복잡하다는 거야. 근데 시간을 뭐 해버리면, 통일해버리면 그냥 뭐라는 거야? 11시, 11시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 부분이. 만약에 이걸 통일해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문제점은 없을까? 있겠죠?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야. 우리가 7시쯤에 보통 이제 해가 떴어. 그전에 7시 정도 일어나면 해가 뜬다는 거야. 근데 일본으로 시간을 합해버리면 해가 몇 시에 뜨는 거야? 6시 반. 어? 일본으로 8시? 7시 30분 7시 정도가 반. 돼야 옛날에 아, 7시 30분에 해가 뜨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 점에서 이제 실제 그 생활과 그 실제 해가 뜨는 어떤 그런 시각과 시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그건 뭐 조금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근데 각 지역마다 해 뜨는 시각들이 지각각 뭐해? 다른 거지. 근데 달라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새해 맞이할 때 일출 해갖고 뭐 일출이 어느 지역은 뭐 몇 시에가 뜨는데 어느 지역은 몇 시에가 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 일제 침략기에 이게 바뀐 거니 원상 회복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하고 아까 말했듯이 북한이 그 한때 이렇게 한 적이 있어 북한이 근데 어, 반면에 지금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아주 많은 부분들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뭐 컴퓨터에 세팅되어 있는 거 이런 걸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혼란이 초래된다고 해서 바꾸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미국은 표준시가 몇 개라는 거야? 미국은 표준 시간 여러 개요. 189쪽. 응? 미국은 표준 시간 아, 4개예요. 4개.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동부 시각과 서부 시각 이런 시각이 맞아요. 각각 뭐 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달라요. 미국 내에서도. 그런데 반면에 어디는? 중국은? 중국 통일해줘요. 한 개. 중국은 표준 시각이 몇 개라는 거야? 한 개. 1개예요. 이 중국이 표준 시각이 한 개인 이유도 뭐야? 정부가 그렇게 통일하라고 해서. 정부가 표준 시각을 하나로 하는 것들이 자기들 편리하게, 자기들 편리하게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준 시로 한 걸로 한 가로주의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 그렇게 되면은 각 지역별로 어떤 그런 생활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하다는 거야? 서로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부 사람들에게 오전 8시란 베이징 사람들의 새벽 5시와 같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오전 8시인데 너 아직도 자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거기는 뭔데? 새벽인데 거기 벌써 8시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그 우리 시간 그 관념들 자체가 뭐야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어떤 그런 특성들, 그 진짜 그 뭐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과 시각을 일치시킬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일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편리를 추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루살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수도하면 우리는 보통 어딜 얘기해? 이스라엘 수도. 어디죠? 이스라엘? 아, 예루살렘. 이스라엘 아니에요? 뭐라고? 이스라엘 수도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국가명. 국가명. 수도는 예루살렘? 보통 에루살렘을 얘기를 해. 근데 에루살렘이 사실은 수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 않아요? 뭐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수도 그렇게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수도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거든. 네. 예루살렘을 보통 이제 수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테라비브에 대사관이 있어. 각 그 맞아요. 나라들 대사관이. 현재 그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대사관, 그러니까 영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미국 대사관 이런 대사관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어? 서울. 서울. 있단 말이야. 왜? 서울이 수도니까. 수도란 그 나라의 대통령, 뭐 수상, 아니면 국회의사당, 뭐 헌법재판소, 그 대법원 이러한 권력기관들이 있는 곳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수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행정의 중심지. 이것도 수도라는데 이런 대사관들이 그래서 보통 수도에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이 자기들이 수도라고 그러는데 이 텔아비브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왜 각 나라들이 왜 예루살렘에다 두지 아니하고 텔아비브에 두느냐라는 얘기야.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예루살렘이 무소유 땅이라서. 어, 예루살렘은 기독교인들의 성지이기도 하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지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람들의 성지이기도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영토를 둘러싸고 서로 자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이 수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대신에 이 텔아비브라는 곳들을 수도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의 대통령 지금은 누구야? 혹시 알아? 지금 대통령은? 바이든, 바이든이고 바이든 이전의 대통령이 트럼프. 트럼프였어. 트럼프일 때 이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린 거야. 미국 대사관을. 그 뜻은 네? 그 뜻은 무슨 뜻이 된 거야?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수도로 수도다라는 거 인정한다. 그러니까 누가 열받아? 기독교 팔레스타인? 사람들. 팔레스타인 아랍 세력들이 특히 열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이 원래 유대 민족의 땅이었어. 2000년 전에 그렇죠. 이전에 우리가 예수도 유태인이야. 이스라엘 사람. 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 그리고 2000년 동안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야?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 아랍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었어.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여기 산 거야. 그런데 2000년 동안 살았는데 어느 날 유태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야, 여기 2000년 전에 내 땅이었어. 내놔. 이런 거야. 황당하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었어? 영국, 미국 같은 그런 나라.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우리 땅인데 우리가 2000년 동안 살았는데 아니거든. 이거 2000년 전에 우리 땅이었거든. 그래서 싸우니까 미국이 야, 좀 그럼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줄게 해놓고서는 이스라엘한테는 좋은 땅을 주고 팔레스타인한테는 안 좋은 땅을 준 거야. 그것도 조금밖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열받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데 그 이슬람을 믿는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과 뭐 한 거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 보면 요 이스라엘 빼고 여기 주변에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뭐야? 이슬람권 국가. 요 이스라엘 빼고 이슬람권 국가들로 이게 둘러싸여 있는 거야. 그런데 요 이스라엘이 미국을 뒷배경으로 해서 이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자기 영토를 지키고 있는 거야. 결국은 여기 지금 보면 가자지구라고 보여? 가자지구. 여기 가자지구라고 여기 가자라고 되는데 요 가자지구 요 일대에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원래 여기 살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왜? 가자지고요. 가자지구가 좋다고? 원래 기독 바다 옆에 있잖아요.
바다 옆에 있어서.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땅 표시할 때 이런 이 무슨 색? 초록색하고 이 회색하고 차이가 혹시 알아? 네. 이 파란색하고 무슨 차이야? 파란색이 물이고 이거 물이고. 녹색이 땅이었나? 녹색이 이게 그 논밭.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 회색은 산. 사막지대. 아. 이 사막지대에서는 결국 뭐야? 농사 같은 거 제대로 농사도 못 짓고.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완전 안 좋은 곳이. 이제 기름진 영토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둘러싼 문제도 같은 문제야, 사실은. 독도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우리는 당연히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가 울릉도고 어디 갔어? 독도 보이지도 않네. 독도 옆에 쬐끄맣게 있을걸요? 여기 있네. 여기. 어디요? 여기. 아하. 여기 이제 독도란 말이야. 이렇게 확대해야 이제 독도인데, 자, 줄여놓으면 보이지도 않아, 지금. 여기가 독도야. 근데 이제 이 독도가, 아이고, 울릉도도 안 보이네. 이 독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독도 땅 그 자체는 그렇게 뭐하지 않다는 거야. 크지 않다는 거야. 네. 이 독도 땅이 문제가 아니야. 물론 독도 땅도 문제야. 이 독도 땅에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미사일 기지 같은 걸 설치하면 한반도를 겨냥하기 아주 뭐하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독도 요 부분들이 군사적 가치도 있지만 군사적 가치보다 더 큰 거는 경제적 밑에. 가치. 자원. 경제적 가치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영해, 영토, 영공 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영해가 뭐야, 영해가? 영해는 바다. 국가 소유의 바다. 근데 그 바다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야? 그 기준이. 제일 제일 끝에 있는 섬. 섬을 직선을 연결해서. 그렇지. 제일 끝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독도가 일본 땅이 돼버리면 그걸 기준으로 엄청 작아져요. 했기 때문에 그 일대의 어떤 그런 바다와 그걸 근처로 해서 시베리아가 다 일본의 바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지 그 독도라는 그 지역, 그 몇 제곱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주변에 바다, 그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어떤 그런 바다가 갖는 그런 경제적 가치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토를 차지하는 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원. 힘. 아. 무조건 힘센 놈 거야. 과거에 이거 우리 거였다. 뭐 이거 아무 소용 없어. 아까 2000년 전에 이거 우리 거였다라고 하는데 2000년 살았는데 2000년 전에 우리 거였다. 2000년 전 아니에요. 뭐가? 2000년 전 아니, 얼마나 아까 오래됐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갖고 2000년 전에 이거 우리 거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면 그 문제가 똑같이 생겨. 왜?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분들 계시지. 네. 근데 대부분이 지주야, 지주. 북한에서 지주들,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땅을 공산당이 뺏어가니까 뺏기고 억울해서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땅 문서 갖고 있단 말이야. 그 나중에 통일되면 다시 거기 가서 그거 누구 땅이라고 그럴 거야? 내 땅이라고 그럴 우리 거야. 땅. 그 지주가 자기 땅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쵸. 거기서 그러면 지금부터 벌써 한 70년 이상을 뭐해? 분단된 이후에 70년 이상을 그 땅을 경작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보고 그쵸. 나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순순히 나갈까? 억울해요. 억울할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네. 자기 역시 그 땅이 내 땅이었는데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그럼 그 역시도 뭐라는 거야? 억울해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는 얘기야.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현재는 결국은 힘센 놈과 힘센 놈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게 누구야?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독도 누가 차지하고 있어? 한국.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찰이 가서 지키고 있다는 얘기야, 독도를. 그쵸. 독도 우리나라 경찰이 지키고 근데요, 독도는 그럼 북한 건 아니에요? 독도는 북한 건 아니지. 왜냐하면 남북이 전쟁하고 휴전할 때 독도를 우리 국군이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 중에 우리가 독도를 뺏겼다. 그럼 독도가 북한 땅이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북한은 독도건 제주도건 이 한반도 전체를 북한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 다만 자기들의 힘이 뭐하지 않은 거야. 미치지 못하는 곳. 실제로는 내 건데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간단해. 소연이가 온 지구는 내 거다. 라고 하면 소연이 네 거야. 다만 네가 아무도 인정을 안 시도적 해주는. 지배를 못하는 거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것 뿐이지. 근데 네가 힘만 세서 네가 그래요? 차지하면 그럼 오늘부터 지구 제 거예요. 음, 네가 야 니들 다 내 땅 차지하고 있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되게 가능하지. 다만 이제 사람들이 가능하지. 서현이 보고 미쳤다 그러겠지. 응? 그렇죠. 뭐, 정신이 나간 줄 그런 알긴 그런 하겠죠. 비난은 네가 감수해야 되겠지. 근데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은 현실적으로 누가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러면 일본이 장차 그럼 왜 일본은 그 독도를 왜 자기 건데 왜 뺏으려고 안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 독도 뺏으려고 뭐 하는 것보다 전쟁에서 얻는 이익보다 이익이 뭐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안 그러면 독도가 더 큰 이익이 있으면 전쟁에서도 뺏겠지. 음, 근데 그 이익이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거야.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하느냐? 러시아는 그 뭐야? 늘 바다로 나가는 얼지 않는 바다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한 목표야. 근데 옛날 우크라이나가 자기들 나라였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흑해로 나가는데.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했다 하더라도 친하게 지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친하게 지내게 되면 러시아가 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흑해를 나가야 되는데 흑해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들이 꼼짝없이 갇히는 거야. 러시아 편에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전부를 먹으려고 하지 않아 지금 러시아가. 어느 쪽으로 자기들이 바다를 나갈 수 있는 쪽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거기가 또 자원도 많아. 또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그 노른자의 땅이야.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걸 또 뺏길 수가 없는 거야. 없죠. 결국은 이렇게 그럼 러시아는 그러면 자기가 싸워서 그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좀 치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그 독도를 둘러싸고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이 친하게 지내는 게 더 큰 이익이냐, 아니면 독도를 빌미 삼아서 전쟁을 하는 게 더 이익이냐, 정세가 바뀌면 언제든지 그 불씨가 될 수 있는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일본과의 관계를 또 잘 유지를 해서 분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어떤 그러한 외교적인 전략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팔 대참사에 대해서 이 책에 시각이 아주 독특한 시각이 있어. 보팔 대참사는 왜 일어났다는 거야. 이 저자의 시각, 우크라이나 음, 보팔 대참사가 일어난 까닭. 몇 쪽이지 그게? 이게요, 84쪽입니다. 184. 83쪽. 보팔 대참사가 일어난 까닭이 뭐라는 거야? 자, 85쪽. 어? 개발도상국의 공장을 세워서 법률로 뭔가 제재를 하지 않아서. 자, 미국 같은 그런 선진국에서는 자기들 나라에 위험한 그런 시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한 거야. 그래서 뭐 안전요원을 더 많이 배치해라, 무슨 장치를 많이 해라, 라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잖아. 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야, 미국에서 계속 이 회사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은 그런 규제가 뭐 하다는 거야? 심하지 않다라는 거야. 가난한 나라는 당장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장이 들어오는 거를 환영해. 그래서 이 공장을 어디로? 인도로 옮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는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느슨했기 때문에 그런 안전 관리를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이런 사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의 시각은 결국은 그런 사고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본의 가장 중요한 속성, 회사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회사를 왜 하는 거야?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돈을 벌려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에서 그 공장을 운영하다가 이것들이 후진국으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후진국에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선진국에서는 후진국을 욕해. 아우, 저것들 안전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저것들 환경의식도 저렇게 약하고, 라고 비난을 하는데, 과연 선진국이 그렇게 후진국들을 비난할 수만 있겠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후진국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값싸게 만든 옷, 제품, 이걸 누가 소비한다는 거야? 선진국. 선진국에서 그걸 소비한다는 거야. 그것들이 만약에 선진국 공장에서 뭐 했다라면, 만들었다면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선진국 국민들에게도 뭐 했다는 거야? 책임이 있다라는 거,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러면 그 인도나 그럼 이런 곳에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인도나 이런 곳에 그 저기를 보내면 안 되잖아. 응? 그러면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그 공장을 그럼 다시 선진국 옮기면 그럼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요. 그럼 인도 사람들이 일자리를 또 뭐 해서 잃어서 이러면서. 당장 또 먹고 살 수 없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복합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는 그런 얽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개별 국가, 개별 나라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여러 나라가 이렇게 얽혀 있는 그 부분들을 함께 볼 수 있을 때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된 시각을 갖고 볼 수 있다는 것들이 이 책 저자의 어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 지리 이야기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리라는 게 단지 땅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어떤 이런 산업도 그런 지리적인 어떤 그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등이 누구였지? 3등이 누구였지? 세연이요. 서연이, 세연이요. 혜연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그 첫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야기에서 그 마침표된 곳을 세상을 공간의 중심으로 바라봐라고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지리학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세상을 공간 중심으로 바라보라고 한 거잖아. 너희는 너희 관점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 하경이. 나 조금만 생각해봐도 될까? 서연이. 나도 조금만 있다가. 그러면 나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시간의 중심을 바라보고 싶은데, 왜냐면 우리가 막 현대인들은 학원도 많이 가고, 뭐 회사에서도 뭐 시간에 쫓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뭔가 세상을 시간의 중심으로 바라보면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뭔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세상을 시간 중심으로 바라보고 싶어. 선생님은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인간 중심으로 이제 세상들을 바라봤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이 지구가 이제 생태 환경이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좀 달리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반성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간도 그냥 이 생태 환경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생태 환경을 중심으로 그 바라보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에 많이 공감했던 적이 있고 또 하나는 DNA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또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DNA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그 DNA들이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DNA들이 뭐 식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DNA들이 끊임없이 모였다 흩어졌다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 우주를 바라보면 또 다른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시각들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하경이. 나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는 뭔가 남의 입장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고,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본능으로 뭔가 이기적인 마음이나 아니면 자신만 생각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면은, 그래도 최대한 남의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되게 사이좋게 지낼 일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였어. 왜냐면은, 어쩌면 지금 현대인들은 결과를 중심으로 세상을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서, 뭔가 결과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어떠한 일의 결과보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니면 실패했어도 그 일을 하기까지의 자신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은 더 어떤 일을 뜻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서연이. 나는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세계를 전쟁의 중심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 모든 땅이 넓어지고 자원이 사라졌다 생겨나고 그런 것들은 다 한 국가에서 계속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여러 나라 아니면 진짜 내부 전쟁까지 다 전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전쟁의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면 좀 다른 빛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서 여섯 번째 이야기에서 그 남극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극 조약을 만들었지만 이게 그런데 조약 체결 이후에도 남극 대륙에 대한 각 나라들의 욕심은 그대로인 듯하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너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 같아? 서연이. 나는 한 나라가 자기 남극 대륙은 다 자기 나라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려고 깃발을 꽂아놓고 연구소를 지어놓고 하는데 연구소를 짓는 것은 무조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깃발을 꽂아서 남극이 한 자신의 것이라고만 차지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할 수 없겠지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대륙을 좀 나눠서 나라들끼리 골고루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 하경이. 나는 그 남극 대륙이 되게 사실 중요한 지역이잖아. 뭔가 자원도 많고 아니면 과학적으로 아니면은 환경적으로도 요즘 남극이나 아니면 그런 곳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나는 그 나라의 그 남극의 영토를 자신의 국가를 위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여러 관련자들이 나라 상관없이 모여서 세계를 위해 뭔가 도움이 되고 세계를 위한 뭔가 공용 장소로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나는 유럽, 아니지. 그 남극에서 남극 조약에 있는 나라들이 남극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뭔가 남극을 차지하려고 하는 낌새? 그런 게 보이면 남극 조약에서 뭔가 경고 같은 걸 주던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음. 선생님은요? 네, 뭐 기본적으로 그 남극이 누구의 것이라고 이렇게 확정짓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그 남극을 잘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곳으로 계속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연이. 네. 음, 음, 잠깐만요. 아,
24번 얘기에서 로힝야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했는데, 음, 로힝야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 음, 어, 사경이. 134쪽, 그래서 미얀마에 보면 로힝야족과 미얀마가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질문합니다. 로힝야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음, 아, 나는 뭔가 사실, 음, 물론 전에 되게 좋은 일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로힝야족이 살 곳도 없이 난민으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뭔가, 음, 그래도, 뭔가, 이 사람들에게 복수를 약간 하고자 그러는 거니까 나는 뭔가 더 사이좋게 그냥 민족의 성을 너무 중시하지 않고 다 같이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 음, 음, 세연이. 나는 사실 로힝야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돌아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 왜냐하면 미얀마 서쪽 해안에 로힝야족이 살고 있었다고 했는데 자신들이 살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불법 이민자라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드러낼 수 없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지 나는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나는 어차피 처음 시점부터 로힝야족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것을 써먹으려고 나쁜 짓을 한 영국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로힝야족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좀 힘써서 로힝야족을 돌려보내줘야 될 거.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근데? 다 했어? 아니요? 한 다 개 해? 더 있을 거예요. 그럼 또 해? 음. 잠깐만요. 아, 맞네. 그럼 없어요. 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별로 이제 잘 모르는 나라인데, 보여? 지도 보여? 여기가 네. 미얀마, 버마여서, 여러분, 베트남, 여러분들이 뭐 다낭이나 요즘 이런 데 여행 많이 가는데, 베트남, 캄보디아, 이게 인도차이나 반도에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어. 옛날에는 버마라는 나라로 불렸는데, 이 미얀마 지역과 여기 옆에 보면 이게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있지. 그래서 미얀마는 불교 국가야, 불교. 음, 그런데 이 로힝야족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을 믿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종교가 달라. 그 다음에 이 버마족이라는 민족도 달라, 민족도.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까 지금 서현이 얘기했듯이 영국이 여기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 이 미얀마족, 다수 미얀마족, 버마족들을 지배하는 걸로 로힝야족을 이용해 갖고 이들을 지배했던 거야. 소수로 시켜서 이 다수를 지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이 물러나고 이 버마, 미얀마가 독립하면서 요 이제 로힝야족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미얀마 입장에서는 로힝야족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친일파나 마찬가지였다는 거.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쵸. 이제 민족도 다른 거고.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뭐해? 그 축출, 내쫓으려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로힝야족도 당연히 그 여기 부분들이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미얀마가 독재 국가, 독재 군사 독재 정권이었어. 그때 이제 그 수치 여사라는 그 여성이 그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수치 여사가 이끄는 그 민주정부가 수립이 돼. 그 노벨 평화상도 탔고 민주정부가 수립됐는데 이 사람이 노익야족을 박해하는 거야. 그럼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 어떻게 다른 민족을 박해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막 비난을 한 거야. 미얀마 사람들은.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억울한 거야. 노익야족 쟤들이 먼저 우리를 뭐 했다는 거야. 영국과 함께 우리를 괴롭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쟤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야. 이런 복잡한 문제가 이 안에는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게다가 요즘 미얀마가 다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그 수치여사 민주정부가 수립된 거를 다시 군사 독재 정권이 다시 들어선 거야. 그 수치 선거에서 뽑힌 수치여사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군부가 다시 집권하게 되어서 이제 이 미얀마가 여전히 국제사회에 이제 문제가 됐다가 그 미얀마 문제가 한참 문제가 됐었어. 그러다가 어디 여기 아까 우크라이나 여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거기 문제가 묵혀 그 뭐야 그 잊혀져 버린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거 우크라이나 얘기했었는데 여기가 흑해거든. 여기 바다야 바다. 여기서 이제 이게 바다로 이렇게 러시아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 우크라이나가 다 유럽 연합과 한편 먹어버리면 이 바다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역 이 도네츠크라던가 마리우폴이라던가 이쪽 지역을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차지한 거야. 자기들이 바다로 가는 길을 뭐 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이쪽 카이유 이쪽은 전쟁이 거의 싸우고 있지 않아. 오히려 여기서 이제 치열하게 동부 이쪽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러시아는 여기를 자기들이 먹고 끝내려고 그래 지금.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여기를 뭐 할 수 없는 거야? 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또 이제 그 차이들이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서 이처럼 국가 그리고 민족, 종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념 이런 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유럽은왜 빵빵할까요? 라는 어떤 그런 책을 통해서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세계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런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도 그와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제 공간을 중심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리학의 어떤 중요한 그 부분들인데 이건 꼭 국가의 꼭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반 안에서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도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 거냐 뭐 대전에 살 거냐 어디 서울에 살 거냐 그런 지역에 어디 지역에 살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도 관계가 있는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요소도 여러분 삶을 구성하는 한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호요제 때 설명했었는데 유럽은왜 빵빵할까도 한 챕터의 제목이듯이 여기에 보면 지금 40개의 제목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41번째의 제목을 정해서 그 제목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면 돼. 그 사회와 관련된 지리와 관련된 그런 제목을 하나 정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자료를 많이 찾아봐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갖다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근데 이 책의 형식을 바탕을 둬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그 시사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글을 써보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선생님, 음, 그 책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질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 책에 있는 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현재의 네가 사회적이고 지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예를 들면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할까요? 이 주제가 이게 없잖아. 그럼 그런 주제를 네가 해도 되고. 요즘에 그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많이 있거든.
그 세계국에서 벌어진 어떤 그런 일들을 네가 주제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와 관련돼서 네가 공부를 해서 이 책에 써 있는 저자와 같은 것처럼 글을 써보라는 거지. 세연아 됐어? 네, 하경이, 소연이 질문 네, 없고?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